네, 안녕하십니까. 예, 쿠시먼 웨이크필드의 김원상입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하게 되었는데 아마 저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명함을 보니까 아는 업체가 없는데 아마 여기 있으신 분도 쿠시먼 웨이크필드를 아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한 분 계시군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쿠시먼 웨이크필드는 저희 부동산 투자하시는 투자 자문 기업으로서 그런 다양한 펀드라든지 자산운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법인이 부동산, 특히나 이제 물류 부동산을 자산을 투자하시거나 이제 거래하실 때 저희가 그런 자문 같은 걸 하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저온 물류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부분인데요. 간간히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거나 하시는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투자사라든지 아니면 시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화주들 분들에게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분들하고 요즘에 이제 얘기할 때 사실은 저온 물류센터는 약간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너무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언급하기도 어렵고 좀 얘기를 나누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세션이 조금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여긴 직접적으로 아마 연관이 있으신 분들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온 창고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지경까지 어렵길래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건지 과연 그렇지만 또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어제도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와이프나 친구분들이 쿠팡 프레시나 이런 거 자주 주문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써?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어? 아마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분 세션이 좀 짧아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저 외에 이제 주제를 보니까 저보다 다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지연이라면 아마 뒤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쿠시먼 웨이크필드 투자 자문점을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원래는 대한통운과 이제 하나기계에서 물류 이제 운영 그리고 이제 컨설팅 그리고 자동화 설비 부분을 좀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제 저온 물류센터는 하림 산업이 이제 익산에서 짓는 것도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진행했었고 쿠팡 설비 그리고 CJ 제일자단기아 프레시웨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오온 같은 물류센터에 대한 설계 구축을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사분들에게 이제 제언을 드리는데 물류 창고가 아무래도 투자 품목에서는 좀 생소하고 어렵다 보니까 약간 범용성이 떨어지는 분야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분 동안이면 아마 전체 의무사항이나 해결은 다 안 되실 건데 혹시라도 추가 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아마 끝나고도 Q&A가 되게 흡사할 거라 생각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라도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회신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안 보입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이제 골프를 하시러 가시든지 아니면 야외를 가시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가실 때 아마 이제 눈여겨 보시면 창고가 계속 있거나 아니면 건설 중인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2012년도부터 한 17년도까지 한 지금 정도에서 한 10년 전만 해도 연간 한 25만 평. 그러니까 한 2, 3만 평 정도가 센터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한 10대 개? 수도권에도 한 10몇 개가 지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014년도, 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까맣게 잊으셨지만 14년도에 이제 쿠팡 로켓 배송이라는 게 생겼고 15년도에 이제 마켓컬리라는 이제 드라마틱한 이커머스 상품이 들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좀 폭발하게 되었고요. 그걸 대응하느라고 이제 18년부터 21년도까지 한 74만 평 정도. 이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5만 평에서 74만 평이면 3배가 늘었으니까 이거 창고 너무 비었다 이렇게 어려울 지금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들은 매년 10몇 프로씩 20%씩 이상 성장하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짓기도 전에 선임차 계약을 하는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당히 그 많이 바람이 불었고요. 그 바람이 불어서 이때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고 짓고 있는데 내가 임차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 죄송합니다. 쿠팡이 선임차에서 들어오실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바람이 불어서 2022년도에는 100만 평 이상의 공급이 되었고요. 보시겠지만 2023년도에는 178만 평이라는 드라마틱하게 많은 양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전에 뭐 자금이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저금리에 이 바람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얼마나 저희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켰습니까? 그러면서 택배 물동량이 이런 데도 한 20% 이상씩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글로벌리,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도쿄, 뭐 서울, 시드니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리도 많이 공급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 한국이 그거 못지않게 많은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우는 더 심각하게 공급이 되었는데요. 상호는 15년부터 20년도 그러면 연 한 38만 평이 공급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한 20년부터 24년도 한 2배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2배 정도니까 뭐 그래도 되는데 저우는 오히려 한 연 한 5만 평 정도 공급되었던 게 23만 평, 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이 훨씬 더 심각하게 공급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런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5년간 한 5배 정도의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2014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전체가 한 뭐 만 평이라 하면 한 저온이 한 23%, 상온이 한 17% 정도였는데 18년도만 해도 한 저온이 20% 포션을 유지하다가 23년도에는 저온 비중이 한 30%까지도 늘었습니다. 이때는 뭐 물론 이제 저온에 대한 임차 수요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때에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상온보다는 저온 센터를 지으면서 높은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업성이 훨씬 더 확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저온 비중이 급격하게 이제 확 늘었고요. 이런 공급 과잉이 지금 사업성이 어렵다, 뭐 지금 있는 것도 공실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뭐 지금 공실률이 한 30%에서 40%, 저온만 치면 한 30% 이상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있던 수요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급이 너무나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또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수요가 그래도 원활하게 받쳐주면은 그래도 이제 빨리 해소될 수 있는데요. 수요도 보시면 2021년도, 22년도 보시면 코로나 시즌을 전후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조금 더 안정되었지만은 물가가 5%, 6% 이상 성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음식료도 많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공급은 엄청 많이 됐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요도 그렇게 늘지 않는,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물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선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커머스에 여러분들이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 주문을 하면 뭐 약간은 오해하시는 게 B2B랑 B2C랑은 조금 틀립니다. B2B라고 하시면 이제 매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카페로 가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온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콜드 체인을 철저하게 유지해 줘야 됩니다. 제가 스타벅스랑 제가 몇 가지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에 이제 물류 센터를 컨설팅 하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밤이나 이 시간대에 무인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인 배송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하차하면 그걸 냉장고에 딱딱딱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어느 위치에 어떤 칸에 넣은지에 대해서 배송 기사가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넣어주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민감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접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냈는데 가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꾸부정하거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가 어떠냐면 이게 상온에 일부 노출되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겉에 살짝 습기가 있어서 그게 다시 얼면은 이게 붙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변형이 조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B2B의 리테일이나 음식품에서는 이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센터도 이제 당연히 콜드 체인에 이제 저온 센터에 하고 저온에 이제 차량도 엄청나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B2C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의 프레시를 받으시는데 물건 직접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항상 집 앞에 있습니다. 저온이지만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상온은 어차피 그냥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CJD한 통원이 지금은 이제 하였지만 새벽 배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은근히 상온에서 그냥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켓컬리나 이런 주문량이 늘었네, 매출이 늘었네 이러면은 이거 저온 센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마켓컬리가 상온 센터를 얻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B2C의 성장이 오히려 B2C 성장이 바로 그냥 저온 창고의 수요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이런 저온 수요가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라든지 쿠팡의 로켓프레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저온 물류센터의 공급 가행, 그러니까 공실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과잉에 의해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 수요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연평균 한 100만 평 정도가 지금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물류센터가 한 100만 평이 공급이 되었는데 그래도 수요는 그래서 흡수되는 건 한 73만 평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요. 이게 한 25만 평 정도 남는 거지만 이거는 돌이켜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급만 떨어지면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징표이고요. 그리고 이런 저온의 수요도 충분히 물류의 수요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어떻게 본다면 수요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온의 그러니까 물류의 수요만 살아 있다고 한다면 언젠간 가치가 오릅니다.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소득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신데 강남에 아파트를 어디서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강남에 어떻게 아파트에 들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여기 미분양이었어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 이 미분양이라서 그냥 좀 빚없고 했어. 이거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해서 너무 남아있길래 그냥 한 거야. 근데 너무 운이 좋지 뭐야. 지금 값이 3배, 4배 올랐어. 근데 지금에 어떻게 본다면 이런 집이라는 수요가 튼튼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단기적 공급 과잉에 의해서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넘었을 거고 그리고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물류센터의 수요도 상당 부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게 25년도 올해 내년 내후년에 사실은 공급이 되게 한정적일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온에 대한 그 무점포 판매 지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부의 수요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저온만을 수요를 예측했을 때 지금 이커머스의 음식료 그 판매 지수가 사실은 한 9% 10% 정도로 지금 내외로 돼 있고요. 작년이 한 9.7%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3년도, 24년도에 예측했을 때는 공급 과잉 해소가 2030년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이 조금 더 좀 드라마틱했던 게 뭐냐면요. 상반기 때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반기 때 상당히 이 판매 지수가 소비가 조금은 그래도 회복되는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커머스가 회복이 되면서 오프라인은 아직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반등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027년 말 28년도에는 이 저온도 과잉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온 창고가 비어 있는데 어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상 비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이면 1년 정도 공실이 나면요. 그냥 EOD가 납니다. 경매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가격이 떨어지고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채우지 못하면 또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공급 과잉이 2022년도부터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그 공실이 쌓여 있지만은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온도 공실률이 한 15%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온을 상온으로 컨버전하면은 이제 바꾸게 되면은 임대가 채워진다고 한다면 무조건 컨버전 하겠는데 상온의 공실률이 아직은 되게 높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컨버전도 못하고 그냥 공실이 그냥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상온 거의 임대료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은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온 임대료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온은 상온으로 일부 컨버전하면서 임대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저온의 공급 과잉은 빠르게 좀 더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온이 하시면 저희가 이제 보면은 식품 유통업계를 위주로 해가지고 산업을 좀 더 바라보면서 저희가 수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한화가 아움을 인수했다든지 신세계 푸드를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직후로 해서 이런 식자재 업체의 실적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코로나 때 식당이 다 셧다운했잖아요. 근데 식당이 셧다운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데는 물론 식자재 대기업도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 보면은 이 중소 도매 업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식당가를 가시다 보면 트럭에 파랑 쌀이랑 이런 거 싣고 와서 그냥 식자재 넣어주던 그런 그 지역을 드라이브 하시던 그 분들이 이제 식자재 업체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중소 업체들이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이제 소비가 오픈했을 때에 이제 대형 식자재 기업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틈새를 많이 뚫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사내 식당이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효율적으로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망에 대해서 사실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엔 담지는 않았지만 저 배달의 민족도 이런 식자재 업을 하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다양한 업체도 많은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군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부수적인 이제 군 전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근데 사단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려면은 군 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이제 입대하는 숫자가 줄다 보니까 서서히 그런 취사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민간화하는 게 사실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이런 식자재 업체로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드라이브가 건다고 한다면 식품 업체도 상당히 이제 머지않아 돌아올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센터가 이렇게 많이 공실이 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회복이 되겠어라고 의구심을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머지않아 앞으로의 이제 매장을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시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그 정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이 물류센터의 수요는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우상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우상한다고 한다면 이 창고에 대한 저온을 포함해서 창고의 수요는 타이밍 싸움일 뿐입니다. 과연 이거가 언제 투자의 붐이 올 거냐, 단기간에 올 거냐, 아니면 장기 올 거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장기는 전망이 확실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확실한 상태. 요게 지금의 어떤 저온 물류센터의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30분에 맞춰서 20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